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이 공황장애의 굉장히 당황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동일한 상황이어도 어떤 경우에는 또 괜찮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공황 발작이 나타나서 힘들고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호전이 될 수 있고 악화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고, 이 요인들 중에 이제 하나로서 날씨와 계절에 대한 연구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의 호전과 악화에 관여하는 이제 계절과 관련된 이 연구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6년에 일본에서 나온 연구가 되겠는데요. 공황장애 환자들에서 계절 변화에 대한 이제 민감성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대상 공황장애 환자들을 이제 설문을 통해서 계절성 정동장애 여부를 먼저 평가를 했습니다. 자,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계절을 통해서 이제 우울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설문 검사를 통해서 나온 이제 결과를 보면 명백하게 이 계절에 영향을 받는 계절성 정동장애가 있다고 추정되는 이제 그룹들이 약 한 25%, 그리고 확실한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절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이 전체 연구 그룹 중에서 50% 정도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계절과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이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약 25% 정도로 지금 이 그룹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전체 대상 공황장애 환자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75% 정도가 뭔가 이 계절과 강하든 또 약하든 간에 계절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75% 정도, 아무리 적어도 50% 이상은 계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계절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날씨와 그리고 월별 관련된 날씨 변동에 따른 계절과 관련된 공황 발작의 영향을 좀 또 세분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의 중간에 SAD가 이제 계절성 정동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SSAD가 준계절성 정동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계절성 정동장애와 준계절성 정동장애 모두 이 공황 발작이 매우 늘어나고 있는 날씨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굉장히 구름이 끼어 있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끼어 있는 것과 더불어서 너무 뜨겁거나 또는 차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도 공이 계절성 정동장애 그리고 준계절성 정동장애가 있는 공황장애에서 모두 이 공황 발작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구름이 끼어 있지 않는 날을 보면 계절성 정동장애나 준계절성 정동장애에서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공황 발작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성 정동장애와 준계절성 정동장애 모두 이 구름이 끼어 있는 날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공황 발작이 더 늘어나는데, 특히 계절성 정동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구름이 끼어 있는 날, 즉 날씨가 흐린 날 공황 발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계절과 관련돼서 이제 공황 발작의 어떤 이 영향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공황 발작이 굉장히 줄어드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데이터를 보시면 5월과 10월이라고 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해서 따뜻하고 굉장히 이제 기후가 온건한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이라고 하는 날씨도 굉장히 우리가 쾌적하면서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날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즉 1년 중에서 날씨가 가장 이제 좋다고 볼 수 있는 이제 5월과 10월에는 이 계절성 정동장애나 준계절성 정동장애 모두 공황 발작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황 발작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데이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8월과 12월에 공황 발작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8월에 이 공황 발작이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상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왜 8월에 이 공황 발작이 늘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제 더위와 더위로 인한 수면 부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세분화해서 본다면 이제 계절성 정동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8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준계절성 정동장애는 12월에 특히나 공황 발작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차이를 계절성 정동장애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계절과 무관한 공황 장애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과 12월에 이 공황 발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8월의 더위와 12월에 추위가 시작되는 이때는 계절성 정동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다 이 공황 발작이 늘어나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제가 한다면,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이제 3월이라고 하는 기간에도 약간의 공황 발작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새 학기,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의 압박감이 좀 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8월이라고 하는 기간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공황 발작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연구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8월에 갑자기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7월부터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말 7월 초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날씨가 시작되는데, 앞서 보여드린 이제 날씨 중에서 습도가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계절성 정동장애나 비계절성 정동장애, 준계절성 정동장애 모두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7월, 8월 이 두 달 기간 동안에 전반적으로 공황 발작이 이제 늘어나서 8월에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것들을 좀 요약을 한다면, 최소 공황 장애가 있는 경우에 50% 이상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많게는 한 75%까지 받게 되고요. 특히 이 날씨 중에서는 이제 흐린 날이 있느냐, 그리고 구름이 끼어 있지 않은 맑은 날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게 되고, 구름 낀 날은 이제 굉장히 흐린 날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없고 하늘이 맑은 날은 조금 더 편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계절 중에서 1년 중에서 5월과 10월 같이 날씨가 이제 온화하고 따뜻하고 선선한 계절 변동이 좀 적은, 온도 변동이 적은 이제 계절들에는 조금 공황 발작이 좀 줄어들지만, 7, 8월과 더운 7, 8월 그리고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에는 공황 발작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새 학기나 또는 이제 어떤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3월 스트레스의 압박감이 커질 때는 좀 공황 발작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공황 발작이 이제 호전되기도 하고 또 악화되기도 하는 이런 인자와 관련돼서 날씨와 계절 인자에 대한 이제 연구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참고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공황 발작을 조금 더 조절하고 또 피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